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종목은 4종목이고요. 먼저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고영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오늘은 0.25%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20만 3,500원입니다. 네,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지난주 급등 때문이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주가가 무려 2자릿수 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워낙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1년 동안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셀트리온이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를 한 게 아닌가. 물론 그 주가의 상승 이면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셀트리온의 실적 공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하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2026년도 힘찬 출발, 목표 주가도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회사의 4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리포트를 쓴 유진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2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구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와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신제품군들을 통해서 그러한 약가 인하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CMO 쪽의 사업에 대한 확장 그리고 해외 쪽의 진출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회사가 발표한 4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을 4,722억으로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은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20%가량 상회하는 굉장히 호실적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회사의 이제 공정 공시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실적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원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당히 강력한 비용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매출액은 24%, 영업이익은 33%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하락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구제품들의 성장 정체는 불가피하지만은 신제품 뭐 잘 아시는 이제 대표적인 이 회사의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의 호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가율은 하락하면서 전체 원가율은 작년도 수준. 아니 원가율이 4분기 하락했는데 왜 상반기에 높아졌다가 떨어지느냐. 지금 이제 공장 하나 돌리기 때문에 네. 릴리로부터 인수한 공장을 다시 돌리기 때문에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안정적인 비용 확보 의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5월 중순을 저점으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26년도 실적과 신약 R&D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환율도 지금 회사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좀 집중을 했다. 왜냐면은 CDMO 쪽에서 대표 기업이 이 두 개의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의 실적 격차가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뭐 상대적인 키 맞추기가 좀 셀트리온 쪽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봤고요. 다음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1%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어느덧 69만 6천 원이고요.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와, SK하이닉스 진짜 무섭습니다. 네.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실 와 16만 원대 저점을 딱 찍고 와. 70만 원.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저 중간에 나간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중간에 언제 많이 나갔을까? 30만 원, 40만 원대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근데 뭐 이럴 때 그리고 뭐 이럴 때 좀 많이 나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SK하이닉스의 놀라움은 사실 이제 실적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4분기 실적 추정치 15조 원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80조 원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분기별 20조 원의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실적입니다. 80조 원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제 500조. 뭐 제가 이제 원래 EPS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고 다음에 이제 유동 주식만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계산하기가 이제 좀 더 파고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나눠서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자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 기준 한 7배 네.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렴해요.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의 눈높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을 저는 진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네. 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IBK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들고 나왔고 목표 주가를 86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4분기 실적도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아까 이제 컨센서스가 15조 원 정도였죠. 그런데 IBK에서는 16.8조 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26년도 아까 컨센서스가 80조 원이에요. 네. 그런데 IBK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을 101.6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58조거든요. 네. 추정치가. 그러면은 OP 마진이 얼마냐? 64%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제조업체가 네. 막 반도체 소부장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40%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미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64%로 추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네. 디램하고 낸드하고 나누잖아요. 디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을 제가 이 IBK에서는 디램하고 낸드를 따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올증권하고 다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막 보면서 디램의 영업이익률을 75% 막 80% 이렇게 잡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칩을 요만한 거 하나 만드는데 막 사람도 갖다 쓰고 전기도 갖다 써야 되고 소재도 갖다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이 갖다 써야 돼요. 네. 그런데도 영업이익률을 80%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업황이 좋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부작용은 내년이나 내후년 언제든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업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피크를 언젠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불안감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숫자만 놓고 봤을 때도 반도체 업종군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올해도 AI 중심으로 한 메모리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낸드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주가는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저평가 국면이에요.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IB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0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 예상 BPS에 3.2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SK하이닉스의 제 기억에 일반적인 상단 밸류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에서 2.1배가 아마 맥시멈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3.2배를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SK하이닉스의 평가 자체를 굉장히 높여 나가겠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 안 올릴 것이냐, 3.2배를. 이거는 고무줄입니다. 실적 추정은 고무줄이 아니더라도 밸류는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지금 금융기관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사들 이런 쪽에 메모리 쪽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부터 그리고 이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실적 추정치가 지금 뭐 컨센이 80조지만은 100조 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분기 기준자로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일 테니까 뭐 1분기부터 한 20조 이상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가를 좀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년에 SK하이닉스 보면서 곧 100만 원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반도체 주춤할 때 아닌가 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영업이익 20조 원이 딱 발표가 되면은 또 한 번 또 와, 갈 수 있겠죠?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의 제 기억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꼬꾸라집니다. 왜냐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거든요. 또 네. 주가에 이미 반영됐어.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괴롭히는 게 이제 사실 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빠질까? 그리고 오히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개 분기 동안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 와 SK하이닉스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통을 넘겨나가는 방식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봤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9%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7만 9,1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의 계약의 정정이나 취소, 종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포드와의 계약 종료,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나마 믿을 게 GM이었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과 GM 쪽에서도 드디어 이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네.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주가는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코스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목부터 좀 불안합니다. GM의 시동이 꺼지면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얼티엄 셀이라는 이제 미국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력 고객사인 GM 쪽의 얼티엄셀 가동 중단, 고객사의 얼티엄셀 가동 중단 이슈에 따라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실적 추정치를 올해 다 크게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얼티엄셀 쪽에 올해 출하했었던 출하량이 28기가와트 정도의 분량을 출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작년의 기대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가동 중단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아무리 만들어봤자 네. 작년도 연간 나간 만큼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6년도 전체 출하량이 양극재는 6기가와트로 급감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음극재 물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한 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좀 기대하는 내용은 소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다가 마진을 더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 구조 자체는 조금은 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탑라인 쪽에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쪽에 대한 부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또 희망 고문을 합니다. 여기서 27년도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양극재 기저 효과가 있고요. 드디어 이제 27년도에 LFP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지금 이제 LFP 우리가 첫째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네. 쪼그라든 것은 3원계 시장이 쪼그라든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중화권 쪽과 LFP, 중국 내수가 다
다 성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거지. 배터리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LFP 쪽에 양극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기대 요인이고, 특히 이제 고객사인 삼성 SDI의 북미 ESS양 판매를 같이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량 증가는 27년도에 충분히 26년보다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음극재 계약 역시 북미 OEM사로부터 수주를 했는데 27년부터 판매가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26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27년도에는 그래도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전기차 캐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감소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반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주가 반등을 확정짓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하지만은 저는 지금 당장에는 작년 말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올 때도 그렇고 제가 2차전지를 보전하는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고영 보도록 할 텐데요. 고영 오늘은 2.58% 빠지면서 현재가가 26,500원입니다. 지난주에 역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21% 넘게 갔다가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은 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오늘은 뭐 금리도 올라왔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로봇이나 항공우주 이런 쪽들이 약간은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고영 최근에 이제 로봇 기대감들 그리고 얘네도 전방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IT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라는 펀더멘탈과 성장성이라는 로봇 이런 쪽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요게 있었어요. 지난 12월 여기에는 공시 내용이 딱히 없었나 보네요. 12월 30일 날 요게 있었거든요. 북미 고객사와 3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다. 그래서 요 내용이 3차원 검사 장비와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용 로봇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사 장비를 바탕으로 IT 섹터 전방이 좋아지면은 그런 쪽의 수주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은 기본적인 사업은 이제 SPI 그리고 그다음에 AOI 장비 그래서 부품의 실장이 잘 돼 있는지 납땜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3D 입체 검사를 잘 하기 때문에 뇌 검사용 의료용 로봇 기기까지 확장을 시킨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본업의 강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방인 AI의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AI 검사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술 로봇까지 실적에 가세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30일 날 북미 고객사와 33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은 AI 수요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이제 고객사는 비공개입니다. 하지만은요, 지금 이제 빅테크 쪽에 AI 서버 제품을 공급하는 EMS 전자제품을 이제 하는 기업이죠. 요 업체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양 고객사 쪽에 추가적으로 납품을 수주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뇌수술용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텐데 네. 미국 신경외과 5곳과 납품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 계약 완료 후에 상반기 내에 납품 완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중순에 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일본 보험 수가 작업은 1개월 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쪽에 모두 진출하는 레퍼런스를 가져가게 되고
올해는 한미일 합산으로 20대 의료용 로봇이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의료용 로봇 기기 이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다 뭐라고 할까요? 치과 치료용 의료기기 정도를 제외하고 뭔가 이제 진짜 좀 몸을 치료하는 의료용 기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과를 거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레퍼런스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할 수 있고 4분기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물론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2027년도 기준 막 27배이기 때문에 사실 비싸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한 것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 거기에 AI와 로봇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진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탑픽으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영까지 살펴봤습니다. 뭔가 CES에서 좀 로봇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리면 로봇주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CES에서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네. 넘어지지 않고 아. 잘 시연이 됐으면 좋겠고 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다시 현대차 그룹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이제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반면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로봇사들 전체는 아무래도 이제 CS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상승 종목들 한 번 더 볼 텐데요. 오늘 한미반도체 여전히 9%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8.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예전에 한번 리포트 봤던 것 같은데 7.82% 또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 친구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이제 바이오주들이 아침에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오히려 로봇이나 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좀 조용하다 보니까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렸던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폭을 줄이는 요소 그리고 수급을 좀 뺏겼었잖아요. 네. 작년 말 연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뺏어오려는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그 밖에도 원전주도 잘 가고 있고요. 오전에 국내 증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어떻게 마감을 하게 될지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하시다면 오후 방송에서도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도 곳곳에서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면서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